네, PBR부터 설명해 볼게요. 제가 PBR을 아마 가치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지표가 뭐냐 이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PBR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PBR. 지금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1184억이잖아요. 그냥 1000억이라고 칠게요. 10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 회사를 청산을 다 했을 때 얼마 뽑을 수 있느냐? 그럼 1000억이에요. 그럼 PBR이 1이에요. 적정 가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팔았는데 500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500억 정도밖에 못 받으면 이게 고평가된 거잖아요. 두 배 고평가된 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예를 들면 1000억인데 500억밖에 못 받으면요. 이건 지금 고평가된 거란 말이에요. 500억이 적정 가치란 말이에요. 1,500원 정도가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PBR이 만약에 2가 되면요. 고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게 이제 청산하면 2천억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지금 1,000억은요. 저평가된 거죠. 그쵸? 이걸 지금 청산해도 2천억 받을 수 있으면요. 1,000억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지금 절반이나 저평가됐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PBR이 0.5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일사료라는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여야지 적정 가치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지금 이 정도에 가까워야 돼. 1,500원 정도. 2,000원이라고 칠게요. 한 2,000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설명하기. 그러면 이 PBR 기준으로 지금 PBR 기준으로 적정 가치는요. 주가가 2,000원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그 버블과 이제 버블이 생겼잖아요.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 관련된 그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요. 비료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 식량 자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체가 이 회사 가치와 무관하게 테마성으로 인해서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때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때 단기 매매자들이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 때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블과 광기가 살아있는 구간. 지금 이미 2,000원보다도 비싸잖아요. 고평가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테마가 붙으면은요. 예, 이렇게 단기 매매자들은요.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보조지표 설명할 때 CCI로 많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게 버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빨간 색깔을요. 이 빨간 색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과매수 상태입니다. 이 빨간 색깔 안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자들은 이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잘못 매매하다가는 고점에 물려갖고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는 상당히 좀 능숙해야 돼요. 손절도 잘해야 되고요. 대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장기는 어떻겠어요? 이 차트로 봤을 때 중장기는 시장 악재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20년도가 이제 시장 악재가 그때 많이 발생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2,000원이 적정 가치잖아요. 근데 주가가 2,000원이 적정 가치인데 코로나 때 이렇게 뭐 900원 거의 동전주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PBR이요 0.61이었을 거예요. 0.61 그쵸? 0.61 이게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치 투자자들한테 안전마진 개념이 있는데 이 PBR이 0.3 이하로 떨어지면 0.3 이하로 떨어지면요 회사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데 0.3 이하로 떨어지면요 절대 손해 볼 수 없다고 예? 통계적으로 절대 손해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벤자민 그레이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PBR 0.3 밑으로 떨어지면 전 재산을 몰빵해도 과장하면 그래도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BR이 0.3인 구간은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죠. 어쨌든 1,000원 이하로 떨어진 그러니까 PBR이 0.5 이하로 떨어진 구간도요 1,000원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박스권을 이렇게 하향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박스권이라고 칠게요.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 적정 가치가 여기입니다. 2,000원. 이걸 빨간색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 적정 가치가 이렇게 적정 가치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등락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시장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하향 돌파해요. 이 밑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접근을 여기서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중에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하게 되면요, 적정 가치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단기간 100% 정도. 그렇죠? 그때 이제 전 중장기 매매자들은 여기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악재로 인한 공포감이 주식 시장을 무너뜨리고 구간. PBR로 따지자면 PBR이 1 이하인 구간. 그 중에서도 안전마진 개념 0.3 이하로 떨어지면 엄청나게 그냥 전 재산을 몰빵해도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이 아니라 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중장기 매매자들은 사고 이제 보조 지표로 봤을 때 CCI 이 파란 색깔 있잖아요. 이걸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주가가 과열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침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침체되는 구간은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박스권 하향이 이탈하고 이 CCI로 봤을 때 이 과매도 이 물이라고 할게요. 제가 물이 찬 구간에서 보통 중장기 매매자들은 해요. 물론 여기서 단기 매매할 수도 있는데 단기 매매자들은 사고 나서 바로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낙폭과대에서 뭐 단기도 접근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 매매 포지션은요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시장 악재가 이렇게 무너질 때 이런 데서 매집을 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회귀할 때 던진다. 그래서 포지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 매매자들 포지션이고요. 여기 보면 중장기 매매자들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스윙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스윙을 설명하자면 보세요. 스윙은 며칠 기다리지 한 달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요. 여기 낙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강하게 떨어진 구간. 그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이게 이 주가가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 기술적 분석을 이제 같이 가미시키면요. 이 박스권을 첫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눌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이 광기 버블이 아직 살아있는 한은 주가는 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한번 이렇게 박스권 하향까지 이렇게 지지받을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스윙으로 공략하면 이 박스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스윙은요 낙폭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상단을 첫 지지받을 때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한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스윙 매매자들은요 낙폭보다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광기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들 눌림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단기 매매자들과 중장기 매매자들은 포지션이 이렇게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